평생을 조카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작은 삼촌. 힘들게 살아온 삼촌 집에 어느 날 조카 부부가 얹혀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고 결국 삼촌을 향해 충격적인 요구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예상 못한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철수입니다. 올해 65살이죠.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이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사실 이 집이 그렇게 볼품 없어 보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벽지도 오래됐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며칠 전에 조카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삼촌, 저희가 잠깐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민수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운 조카예요. 민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죠. 대학교 등록금도 제가 댔고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물론이지 민수야. 언제든 와도 돼.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희는 처음에 좀 어색해했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보면서 생각보다 크네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서울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독립해서 나가도록 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마음이 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 부부가 이사를 시작했어요. 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이 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밥상도 풍성해지고 말이죠. 저는 민수에게 월세나 생활비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던 집인데 전기세나 수도세가 조금 늘어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오히려 외로웠던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삼촌, 저희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천천히 자리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요리를 해서 내놓으면 민수와 영희가 맛있게 먹어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이 벽지 좀 바꿔야겠네요 라거나 화장실이 너무 낡았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만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삼촌, 여기 좀 수리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집이 그렇게 불편한가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지금 시댁 삼촌 집에 있어. 진짜 옛날 집이라 불편해 죽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영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니까 이해해야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 부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생활비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주면 되라고 했거든요.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민수와 영희가 출근 준비하는 동안 밥도 차리고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예전에 민수 어머니가 해주던 것처럼 말이죠. 삼촌, 고생 많으세요. 민수가 가끔 이런 말을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기만 하더라고요. 영희는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삼촌, 빨래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빨래통에 옷을 담아두고 가더라고요. 저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어차피 혼자 살 때도 집안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좀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영희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세대는 그냥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좀 달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도 옛날 생각이고요. 남자도 당연히 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했어요. 저는 영희에게 집안일을 강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다 해주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영희는 마치 제가 구시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삼촌도 좀 더 현대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야 민수도 발전할 수 있고요. 민수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내 편을 들지도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영희야, 너 술 마셨구나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영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말 구시대적인 사람일까? 민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삼촌, 아침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색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에게 어제 영희가 한 말이 뭔 뜻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괜히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삼촌,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계속 삼촌께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집안일을 다 했고 생활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독립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저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2달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영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삼촌, 친구들이 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날 저녁에 영희 친구 3명이 왔어요. 모두 영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으려 한 건 아니었는데 목소리가 커서 저절로 들리더라고요. 영희야,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응, 남편 삼촌 집이야. 임시로 있는 거지. 영희가 대답했어요. 와, 정말 옛날 집이네. 나 이런 데서는 못 살겠어. 그니까 말이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가 성의껏 받아준 건데 이렇게 말하다니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누구야? 삼촌? 맞아. 근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야.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사고방식도 완전 구식이라고. 아, 그런 어른들 있잖아. 우리 시대는 안 맞는다고 하면서 잔소리만 하는. 정확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것저것 참견하려고 해. 저는 책을 덮었어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언제 참견을 했다는 걸까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공짜로 살고 있으니까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그러게. 하지만 정말 빨리 나가고 싶을 것 같아.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호의로 받아준 건데 마치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 민수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괜히 부부싸움만 나게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민수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퇴근하고 와서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솔직히 좀 답답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무슨 뜻이냐, 민수야?
저희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계속 삼촌한테 얹혀 살고 있으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실제로 독립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었죠. 제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받으면서 입으로만 독립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희가 삼촌, 이 집 언제 지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한 30년 전쯤 지었지. 아, 그래서 이렇게 낡았구나. 요즘 신축 아파트 보면 정말 깨끗하고 좋던데. 아파트도 좋지만 단독주택도 나름의 장점이 있어. 무슨 장점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영희는 제 집의 단점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여기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어필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옛날 제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김 여사님이었죠. 어머, 철수 선생님. 김 여사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김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민호가 서울대 갔잖아요. 정말 평생 은혜 잊지 못해요. 민호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진학도 힘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과외비까지 대주셔서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다른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철수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선생님 도움 안 받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야간 과외도 무료로 해주시고 교재비도 다 내주시고. 아이고, 그런 옛날 얘기를. 옛날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진짜 우리 동네 은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철수야, 잠깐 이리 와봐. 박 할아버지였어요. 저보다 10살쯤 많으신 분이죠. 자네 조카 부부 집에 살고 있다며? 네, 그렇습니다. 참 기특한 일이야.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 모시기 쉽지 않은데.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가 그 아이들 뒷바라지 얼마나 했는지 동네에서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그의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자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까지 다 자네가 댔잖아.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교사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민수 뒷바라지 하느라 제 개인적인 지출은 거의 없었어요. 자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그 애들만 챙겼잖아. 참 대단한 일이야.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민수와 영희가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얘기더라고요. 민수야,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지. 언제까지 삼촌께 의존할 거야? 그래도 아직 돈을 더 모아야.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나가자.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 써서 받아줬는데 마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혹시 여기 사는 게 불편하냐? 아니에요, 삼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별로 진실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영희는 아예 대답도 안 했고요.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민수를 위해 했던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동네 사람들은 제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민수와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요. 그날은 영희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집에서 간단히 술자리를 갖겠다며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있겠다고 했는데 영희가 삼촌도 나와서 함께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있어라 했는데 민수도 삼촌 나와 계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영의 동료 4명이 와 있었어요. 모두 30 전후의 여성들이었죠.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시숙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직장 얘기,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대화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영희야, 너 여기서 언제까지 살 거야? 한 동료가 물었어요. 글쎄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왜? 집도 크고 좋잖아. 좋긴요. 완전 답답해요. 그때부터 영희의 말투가 바뀌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사는 거 진짜 스트레스예요. 삼촌은 좋은 분이지만 너무 구식이라서.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떤 점이 구식인데? 모든 게 다 옛날 방식이에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저래야 한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영희가 편하게 지내라고 했었는데, 술이 더 들어가면서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맨날 과거 얘기만 하세요. 옛날에는 어땠다, 예전에는 이랬다.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동료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어른들 정말 많아.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는 거야. 맞아, 우리 세대는 이해 못 하시는 거지. 영희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어요. 삼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우리 발목 잡으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발목을 잡는다고요? 제가 언제 민수와 영희의 발목을 잡았다는 걸까요? 영희야. 민수가 말리려고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도 독립하고 싶어요. 그런데 삼촌이 계속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 집도. 솔직히 요즘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낡았어요.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하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술 마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영희야, 그만해. 민수가 더 강하게 말렸어요. 왜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삼촌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삼촌, 우리는 현대적으로 살고 싶어요.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삼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희는 다음 날부터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아마 어젯밤 일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죠.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영희에게는 눈치를 보고.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영희가 민수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지만 둘 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좀 어색해 보였죠. 삼촌,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앉아라. 민수가 소파에 앉으면서 한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 저희가 좀 독립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사실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어요. 어젯밤 영희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이런 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부족한데? 3억 정도요. 요즘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집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요. 집을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 명의로 넘겨주시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가 지금 제 집을 달라고 하는 건가요?
민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삼촌,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냥 잠깐 명의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영희가 시킨 일인 게 뻔했거든요. 이 집이 제 전부라는 걸 알잖냐, 민수야.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삼촌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활용한다는 게 결국 팔아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민수가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삼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명의를 넘겨주면 너희들이 여기서 계속 살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결국 진짜 속마음이 나왔네요. 집은 받아가고 싶지만 저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그때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대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삼촌,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영희가 말했어요. 젊은 부부가 어른과 함께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삼촌도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실 필요 없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영희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와준다고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데요? 영희야, 지금까지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생각해봐라. 그건.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 삼촌은 나이도 많으시고 저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영희는 마치 제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젊으니까 더 많은 걸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삼촌,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절대 줄 수 없어.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거 될 텐데. 영희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누가 언제 너희 거라고 했냐? 그럼. 삼촌이 돌아가시면 누가 물려받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제가 죽은 후의 일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삼촌.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너무했다는 거냐? 지금까지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동안 제가 본 건 불만과 불평뿐이었는데요. 결국 그날 밤 민수와 영희는 저와 큰 소리로 다퉜어요. 평생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일찍 나가버렸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때쯤 동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철수 선생님, 혹시 집 매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선생님, 집 같은 경우는 땅값만 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토지 평수를 생각하면 한 15억은 될 것 같은데요. 15억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 집을 살 때는 5천만 원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시내에 있는 건물도 있으시죠? 네, 작은 건물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리고 시내 건물은 얼마나 될까? 시내 건물은 제가 10년 전에 산 거였어요. 그때 교사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털어서 산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노후 대비 차원에서 산 거였는데 오후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건물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20억이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임대 수입도 월 2천만 원 정도 나오시죠? 정말 좋은 투자하셨네요.
사실 저는 그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관리는 부동산에서 다 해주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도 그냥 은행에 저금해뒀거든요. 그럼 제가 가진 자산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집하고 건물 합쳐서 한 35억 정도.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한 10억 정도. 그럼 45억 넘게 가지고 계시네요. 선생님 정말 부자세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와 영희는 저를 가난한 늙은이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제 집을 빼앗아 가려고까지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할까? 민수와 영희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들어왔어요. 어제 싸움 때문인지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어제 너무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영희도 옆에서 맞장구 쳤어요. 삼촌도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 저희가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제 집을 넘겨받을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야, 영희야. 내일까지 짐을 싸라. 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삼촌,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졌어. 새로운 곳이요?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현대적인 곳으로. 민수와 영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날 밤에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아파트 좀 보여주세요. 아, 선생님. 어떤 아파트를 원하세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새 아파트로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최고급 아파트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날 오후에 아파트 세 곳을 봤어요. 모두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네.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15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겠다니까 말이에요. 집에 와서 민수와 영희에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라. 이 집은 정리할 거야. 삼촌, 정말로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영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삼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족처럼 지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존중을 했어야지. 저희가 언제 존중 안 했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집을 달라고 했잖아. 민수와 영희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이틀 후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철수 선생님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야, 철수 선생님이 시내에 빌딩도 가지고 있대. 진짜? 그럼 임대료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오겠네. 그런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을까? 아, 그게 진짜 어른이시지. 돈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민수와 영희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삼촌,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민수야, 존중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삼촌,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 차이를 이제는 알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영희가 그렇게 원했던 바로 그런 집이었죠. 몇 주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민수와 영희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전세금이 모자라서 월세로 살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와요. 삼촌, 안녕히 지내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민수와 영희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줬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